네, LG 하면은 뭐 사랑해요 LG, 가전 이렇게가 떠올랐는데 이제는 전기차로서의 더 색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전에서 뭐 아이폰 관련주 여기에 전기차 관련주 LG 그룹이 어떻게 탈바꿈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이슈를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뉴스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저희 시청자분들이 채팅방에 오비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LG그룹이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오비고가 어떤 기업인지 LG는 이를 통해서 뭘 얻어내고 싶은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제부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어제부터 오비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벌써 뉴스가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 어젯밤. 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뉴스 관련된 쪽은 오늘 또 시세에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긴 시작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LG그룹 쪽의 U+입니다. U+가 8월 초에 오비고 지분을 한 10% 조금 넘게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들어간다. 투자 금액은 약 한 140억 원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오늘 또 오비고 주가도 강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비고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 CJ 계열 아닙니다. 네. 네, 무슨 그 비비고 뭐 이런 계열 아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 주력인 차량용 앱스토어 그리고 또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국내외 완성차 쪽이나 통신사에 납품하는 이력과 함께 스마트카 관련된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통신사에 납품했던 결과와 함께 딱 보다 보니까 회사 괜찮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고 특히 대기업들이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성과를 기대를 하는데 특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미래차 4대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자체 그게 있을 거고요. 게다가 전기차도 또 이제 전기로 인해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스템 그리고 또 커넥티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쪽에 스마트카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를 다 통합할 때 필요하다라고 관점 쪽에서 이런 플랫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를 LG U+가 자체적으로 어떤 활용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왜 채팅방에 오비고 이야기가 나왔나 했더니 어제 저녁에 오비고를 방송에서 추천하신 분이 계셨대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또 마침 오비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슈를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LG전자가 완전 그냥 전기차로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전기차 바퀴 빼고 다 만들려고 하나 뭔가 이 전기차로서의 색을 확실히 드러내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혹시 그 일환으로 오비고에 투자를 했다 보세요? 아니면 LG가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그중에 하나가 오비고였다라고 단순으로 보십니까? 그룹 차원에서도 일단 보고는 했겠죠. 예. 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LG U+가 주체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 스마트카 시대로 가게 되면 거기 앉아서 모든 그러니까 좀 자율주행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모든 통신과 또 모든 데이터들이 또 왔다 갔다 주고받고가 또 엄청 많은 데이터로 빠르겠죠. 네. 그럼 거기서 통신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또 시스템부터 거기다가 또 자동차까지 연결시키는 모든 통신 데이터들을 다 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통신업체가 나아갈 길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쪽에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U+가 어떤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과도 지금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축이 우리통신과 관련된 쪽을 라인을 써라라는 네. 쪽으로 나오겠죠. 거기서 지금 뭔가를 이어간다는 얘기는 크게는 그룹 차원에서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나오는 이제 친환경차와 뭐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이런 쪽으로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같이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통신사들이 왜 스마트카에 투자를 하나 했는데 사실 이런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다 통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LG U+의 좀 몸집이라든가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LG U+가 아무리 이쪽 사업을 키운다라고 해도 본업에, 그러니까 많은 사업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단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화 통신이잖아요. 요즘 전화를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건 언제적 표현입니까? 네. 네, 이 전화라면서요. 네, 네. 이 LG 플러스의 이 전화 본업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어떻습니까? 네, 본업은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통신을 바라볼 때 여기서 이제 와 우리가 5G 뭐 6G로 갔는데 점유율을 이만큼 더 늘렸다.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그런 의미보다 지금 현재 뭐 거의 구도는 뭐 과거 뭐 10년 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5G를 본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이 한 48%, 거의 이제 절반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KT가 30%, LG U+가 한 뭐 22% 이러다 보니까 거의 딱 구도가 갖춰진 상황에서 점유율을 더 늘린다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다 보니까 통신 쪽을 넘어서 탈통신을 하자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커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KT죠. 네. KT 같은 경우 이번에 컨텐츠 쪽을 강화하면서 KT 스튜디오 지니 이쪽으로 또 결국에는 또 돌아서 좀 재미를 본 게 우영우죠. 네, 이런 쪽과 함께 또 미디어 쪽에서는 현대 HCN도 케이블 쪽에 이제 강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디지털 금융 쪽의 신한은행 쪽으로 또 이쪽을 1조 9천억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통신 외 플러스 알파를 좀 이끌어내가겠다라는 쪽이 우리 주가에도 조금 더 3사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LG 플러스도 전략적인 변화가 지금 잘하는 거 하자라는 쪽인데 그중에 이제 LTE 쪽은 4G니까 뭐 이쪽이 견고하다. 이거는 뭐 메리트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알뜰폰 시장 우리 괜찮다. 이것도 큰 강점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신사업을 뭘 보여주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3대 신사업을 LG U+가 하고 있는 게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죠. 이쪽과 솔루션 네트워크 중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이런 솔루션 쪽. 네. 그리고 또 기업 회선 매출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 세 개를 합쳐도. 그래서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기 힘든데 그와 함께 또 최근에 보니까 UAM 관련된 쪽에서 통신 사업자로 들어갔죠. 네, 그런 것과 뭐 스마트 항만 이런 쪽 보게 되면 지금 B2B나 뭐 B2G 거버먼트죠. 네. 이쪽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좀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는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룹사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쪽은 그래도 앞으로 기대는 되겠다라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또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네, 스마트카와 함께 필요한 사업부를 은근히 LG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U+의 경우에는 이 자율차 그리고 전기차에서 통신 부분을 담당해야 하고 최근에 LG 헬로비전은 우리가 예전엔 TV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LG전자, LG 자체의 경우에는 또 이 전기차 관련 사업부가 있습니다. 전장 사업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요것만 떼어놓고 또 물적 분할하고 쪼개기 분할하는 거 아니야? 이 사업부를 이 먹거리가 되는 거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걱정이 되죠. LG그룹의 지난 이력을 생각하게 되면 네.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자꾸 회사 쪽에서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경계감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작년에 이 VS 사업부죠. 우리가 즉 이 전장 사업부 쪽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분을 물적 분할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네, 이거는 조금 그렇게 특히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매출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네. 이를 좀 더 강화시키고 특히 지금 관련된 사업 쪽에서 한 65조 가까이 지금 어떤 수주 잔고가 있는 상황 쪽에서 이를 계속 또 가속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또 라인 정비나 이런 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물적 분할 앤 상장 이렇게 나오면은 또 공분이 커지겠죠. 근데 회사 측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믿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도 설립을 해서 비슷한 구조 쪽으로 약간 또 밑에 있습니다. 또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담감이나 우려감은 큰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쪽에서 그래도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앞서 저희 코너의 가장 큰 제목이 바퀴 빼고 다 만든다. 네. 정확하게는 타이어죠. 예, 바퀴 안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네. 인버터 이런 것들 다 만듭니다. 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 빼고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 있고 그를 이제 얼만큼 성과가 되느냐 여기 일단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괜히 또 이쪽 관련된 이상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거는 또 경계는 해야겠지만 아직은
지금 기술과 그리고 또 속도 특히 자동차 출하량이 계속 또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쌓아놨던 수주 잔고가 이제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LG 이야기하면서 뭐 전기차 그래요. 그 타이어 빼고 다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론 안 할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2차 전지 배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LG 엔솔. 그럼 이 회사의 경우에도 안 그래도 뭐 테슬라라던가 뭐 이것저것 잘하고 있긴 한데 LG전자가 이쪽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더 틀게 되면은 LG엔솔에 떨어지는 그런 콩고물이라던가 먹을 게 많을까요? 최근에 뭐 미국의 인디애나 주지사가 방한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뉴스도 챙겨봐야 되는지. 방한 예정입니다. 방한 예정인데 네, 아직 안 투자 오셨습니다. 가치가 있는 건지요? 뭔가 볼 일이 있으니까 오시겠죠. 네, 민속촌 가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온 김에.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디애나주 쪽에 지주지사가 오셨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얼티엄 셀즈죠. 이제 GM과 합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 많이 짓겠다. 그죠? 이제 네 번째 공장의 후보지가 인디애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또 한국에 와서 또 협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할게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만큼의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 쪽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가야 될 게 일이고 거기다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번에 IRA 법안 쪽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당연히 미국 내 생산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변화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가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3공장인가 그때 규모를 좀 축소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들이 이만큼 올라서 네. 처음에 한 1조 들어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반밖에 못 지어요. 그만큼의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데 이를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용적인 측면들. 게다가 또 하나는 우리가 가서 하게 되면 좀 떨어져야죠. 지원책이 좀 있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를 감안하고 그래도 약간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향후 수익성과 좀 비교를 하는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확실한 것보다 좀 계산기 두들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전기차 자율주행차 보면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안에 내부에 뭐 예전에는 계기판이 바늘이 막 진짜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디스플레이로 구동돼 가지고 정말 뭐 하나의 IT 기기를 보는 것만 같다던데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있습니까? 우리에겐 LG 이노텍이 있지 않습니까? 또 디스플레이가 있고 카메라는 LG 이노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정할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LG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의 그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애플발, 아이폰발 효과보다는 나중에 이런 전장 부품발 효과를 더 기대해 봐야 되는 건지요. 그거는 나중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나중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은 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하기 위해서 기반 닦고 그를 위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자 이번 분기 실적에 얼만큼 비중을 차지했느냐, 얼만큼 수익성을 보느냐 그러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흑자 전환되는 정도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기대감을 가졌다가 좀 실망하고 뭐 이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애플에 거의 70% 매출이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냥 LG 이노텍이라고 쓰고 LG 이노애플텍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아이폰 14의 초도 물량이 한 9천만 대, 지난번 8,200만 대에 비해서 더 한 10%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또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에는 거의 뭐 4,800만 화소 이 정도까지 들어갈 걸로 보다 보니까 그를 대비해서 벌써 LG이노텍이 한 1조 원 들여서 또 광학 솔루션 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실적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왜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못 할까요? 자꾸 뭔가를 또 비꼬아서 생각을 하나요?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애플 비중이 70%다. 다 좋다. 그런데 70%에 대한 리스크를 또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애플 쪽에서 만약에 뭐 다른 벤더를 찾았거나 아니면은 또 애플이 자체적으로 좀 흔들린다거나 그랬을 때는 LG노텍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주거래철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때는 얘기 나왔던 중국 쪽에 좀 오더를 줬었는데
그게 중국과의 관계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끊고 LG노텍으로 더 가서 지금 70%까지 돼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좋은 건 좋은데 또 좋은 걸 좋다고 얘기 못하는 이런 좋지 못한 현실. 이게 또 하나의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러면 LG노텍이 또 해야 될 거는 전장용 카메라라든가 그리고 또 AR, VR 쪽 나올 때 또 다른 확장을 보여줘야 될 것들이죠. 이게 또 이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애플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애플향 그런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래를 보고 그 모멘텀이 더 강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애플발로 돈 잘 벌어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전기 자동차가 훨씬 더 많아졌을 때 LG가 전장 부품 쪽에서 더 돈을 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두 가지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쫙 들어봤을 때 LG 계열사가 지금 타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전기차, 타이어 빼고 다 만들고 있는 LG그룹. 그 안에서 무엇을 탑픽으로 볼까요? 네, LNF입니다.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예, LG그룹이니까요. 네. 네. 근데 LG그룹 쪽에서 고르라고 하게 되면 차트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이 그나마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석유화학 쪽으로 돈을 벌었죠. 그럼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계속 확장시키면서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온다. 그럼 이거에 앞으로 끌 수 있는 역할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수직 계열, 특히 양극재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으로 진입할 거고, 제가 또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나 CNT 도전재, 바인더 모두 다 개발해서 양산하게 되면 다 누갔습니까?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나오는 실적을 본다. 게다가 또 고려현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쳐놓고 여기서 또 하나 리사이클과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예정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체가 되는 거는 LG화학이 뒤에서 다 서포트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을 봤을 때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LG전자보다는 LG화학도 더 챙겨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지금 당장 차트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을 찾아봤을 때 LG화학이 눈에 띈다라면서 그 안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LG전자 이야기, LG그룹 이야기 쫙 훑어봤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